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 픽 시간이죠.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희 기자를 너무 편애하네요. 알고 봤더니 별로 이렇게 의식을 못했는데 무의식 중에 내가 막 사랑하는 이런 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김동완 기자가 저 나의 이상형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실히 이 정의라는 게 무섭구나 이렇게. 네, 응?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든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우리 한동희 기자 막 그냥 좀 바보처럼 맞습니다. 이게 또 아주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매력 덩어리 한동희 기자가 무슨 소식 전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죠. 자, 첫 번째.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 낸 것을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 그리고 70분간 만남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빴어요. 왜 그걸 반려합니까? 나는 내면 그래 내라. 당신 그렇게 총장 할 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 완전히 다르고 검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색깔이 뭐고 정확한 스탠스는 뭐냐? 그리고 총장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아까 본때를 보여주는 마음에서 저는 그냥 반려하지 말고 알았다 수락하고 오히려 딴 명 한 명 딱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우거나 말 거다 그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대통령은 정말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점잖고 그냥 그런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고구마 같아요 진짜. 어제도 어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네. 어제 만난 자리에서 일단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검찰도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국회에도 입법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입법 과정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 와중에 강성화님께서 12,000원을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막 애기가 우는 그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모티콘을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10,000원이면 10,000원이고 2,000원이면 2,000원이지 12,000원은 뭡니까? 이 환율을 고려하신 걸까요, 이분이?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영친님들 많이 모여 계시면서 하는 말들이 아유 답답합니다. 문 대통령 이런 얘기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기자들은 솔직히 뭐라고 해요? 일단 어제 자체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해석이 엇갈린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 이게 속도 조절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힘을 실어준 것인지 검찰 쪽에서도 자신들한테 힘을 실어줬다라는 해석도 있고 해석이 지금 굉장히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문 대통령이 약간 좀 중재자적인 스탠스를 취하긴 했어요. 검찰총장한테는 총장으로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막 사사로이 사표 같은 거 내고 임기도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나무라고 검찰에 좀 반성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이건 사실 옳지 않다 그랬지만 이 법안이 조금 내용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많다. 네네. 특히 너무 모든 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을 그러면 잘해서 지금 주는 게 아닌데 경찰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책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수사전문기관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수사 지휘가 필요한 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수사를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에다 다 시그널을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 법안을 또 막 고쳐가지고 또 다시 상정하고 또 다시 뭐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근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해야 되죠. 예, 그 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메시지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죠. 고검장들이 어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일단 밝혔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검찰총장 지하에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소위도 열렸고 어제 5시에 민주당에서 법사위 열렸어요. 법사위 소위. 예, 어제 10시에 이제 생중계가 되기도 했었는데 10시 10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중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법안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법안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찰에 너무 많은 게 몰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부담스러워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 주지 마세요. 예. 이랬잖아요. 검찰 비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좀 약간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경찰한테 너무 많이 가는 거 옳지 네. 않고요. 다 권력은 권한은 분산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경찰, 검찰 이렇게 딱 이분화시키지 말고 경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준사법적인 혹은 준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 같은 사람 뽑으십시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검수완박 논란은 사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검사들이 워낙 목숨 걸고 지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봅니다. 와, 김진태 전 의원이라 그래야 되나? 강원도지사 컷오프 이거 가지고서 지금 나를 왜 경선도 못하게 하냐. 그래서 단식 농성 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5.18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한 걸로 사과함으로써 기사회생을 하긴 했는데 야 이거를 공천 안 준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네, 너무 그렇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네. 진작성도 없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참네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공간위가 이제 공천 재논의 전제 조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불교계 관련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네. 김진태 전 의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1시간 만에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그동안 사과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었는데 이 공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1시간 만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 개입설 관련 공청회를 중동 주최한 것이 맞다. 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거를 또 이제 공간위가 받아들여서 황상문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었는데 네. 이제 경선으로 번복을 했고요. 근데 사실 공간위가 사과를 요구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심 논란이 이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 예. 혹은 원하는 바 이것이 또 개입이 되어서 지금 어제 그 사과하는 개사갑니까 뭡니까? 하여튼 사과하는 모양새가 또 다시 네.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본인이 생각하면 그 본인의 발언이 예전의 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나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공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면 그런 말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솔직히. 김진태 전 의원의 그동안의 사랑 궤적이나 그분이 행동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보세요. 그분이 정말로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히 엘리트주의자라서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게 공천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단수 공천으로 그 황성무 씨가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다가 타협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타협을 5.18 유공자들이나 관련 사람들에 대한 뭐 무슨 정말 이게 가짜 사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좀 모욕적으로 느꼈지만 그래도 뭐 사과 안 하는 것보다 형식적으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진정성이 없고 정치인들은 이래서 욕먹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자, 세 번째 봅니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결국 합당이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슨 상당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당은 네. 됐네요. 상당한 건 아닌 거예요. 이제 아프시다 부친이 그랬나? 위독해서 어제 합당 선언이 미뤄질 것으로 보였었는데 합당 선언까지는 마치고 이제 부친에게 향했고요. 일단은 합당을 공식 선언했고 통합 정당 명칭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창단된 지 2년 2개월 만에 사실상 흡수합당이 된 것이고요. 네.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 임명될 예정이고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좀 삐걱거립니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해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공약 관련해서 어떤 안을 낸다고 국민의힘이 원래 말했던 건데 네. 그거가 지금 시기 조절이나 내용 면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이 서로 다르게 지금 말하고 네.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겉으로는 국민의힘으로 그냥 합당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물론 여기서는 그 17억 채무
인수해 준 게 매우 크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안 보여요. 지금 인수위에서 국민의당이 몰렸던 거 혹은 팽당했던 거 그런 것들 해결됐습니까? 네, 전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이제 지금 다 남아있죠. 공천 과정에서 좀 갈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시의원이나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네. 비례대표 몫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한테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렇게 주장했던 제3지대 혹은 뭐 다당제 본인이 스스로 깨고 들어갔으니까 큰 거대 이제 여당 되겠죠. 큰 거대 여당, 기득권 여당입니다. 특히 기득권 여당에 들어가셔서 정말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정치 철학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그분이 보여줬던 거 전부 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유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은 사리사욕을 그렇게 기존 기성 정치인들처럼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그냥 약간의 믿음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동안 본인이 말했던 것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거대 여당의 힘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면 앞으로 정말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한동희 기자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